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계속 제가 수업 중간중간마다 짤막하게 시간을 좀 끊어서 여러분들 이번 2023학년도 2022년 정시 영어과 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문창과 실기는 제가 찍어서 다 유튜브 권현교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보시고요. 지금 영어과 중앙대, 오늘은 명지대, 중앙대는 연극 기획과 연출이었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 영어과 실기 방법과 입시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공유하고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지대학교를 볼게요. 명지대학교 수능 실기 전형. 명지대학교는, 자, 윤회창작가는 나군에 포함된다. 22명을 뽑는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예술학부 안에 영화 전공이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나군에 또 역시 포함이 되고요. 이번 2022년, 2023학년도에 9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한 자입니다. 자, 영화과 우리가 보면 영화과는 수능이 60%, 실기가 40%로 진행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문창과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운문 또는 산문 중 택이라고 해당 실기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 수의 비례에 선발한다. 운문을 할 것이냐, 산문할 것인가도 문창과에서 전략입니다. 물론 내가 더 쓰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차피 대학을 가면은 운문만 배우거나 산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공 선택 필수 시간에 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들어갈 때 조금 더 나한테 맞는 전략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예술학부 영화 전공은 우리가 어떻게 뽑냐. 실기 나군에서 9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영화 감상 및 분석평을 쓰는 거. 영화를 한 편 보여줍니다. 보통 긴 시간 제한 때문에 우리가 러닝타임이 긴 영화보다는 단편 영화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보여주죠. 단순히 내러티브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 영화 안에서 모든 연출의 방법들, 기획들, 미장센들, 동선들, 카메라 조명들, 카메라 워킹들 그 안에서의 어떤 구성 안에서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대사를 표현한 우리 캐릭터들의 우리 배우들의 호흡 등등등 이것이 어떻게 다 하나의 주제를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뭐가 되는가? 오브제로서 어떻게 연출이 되는가? 연출적인 부분을 우리가 비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 감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감상한다가 아니라 실기고사 당일 제시된 영화 한 편을 보고 감상 및 분석평을 쓰니까 어떤 내가 영화를 갖고 평론가가 되겠다 이런 학생들은 이야기를 평론적으로 써도 괜찮고요. 연출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연출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해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이는 여러분들의 인식, 여러분들의 포인트, 관점에 따라서 이 쓰는 감상, 비평, 문쓰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A3 용지 한 장 내로 9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역시 글쓰기예요. 감상 및 분평. 근데 이 글쓰기라는 건 단순히 내러티브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영화적인 기법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본 영화를 해석해낼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지금 뭐 명지대학교에서 시험 문제 났던 영화들도 있는데 단편들이 있죠. 그걸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짜서 실기 준비를 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은 설명하고 간략하게 출제 의도와 출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줄거리를 볼게요. 원자력 폭발로 죽은 땅이 된 양강. 기영이라는 방사능 오염된 흙을 인근 도시 공장에 몰래 팔아가면서 이 인물이 어떤 게 있어요? 양심을 속이고 살기 위해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을 도시에 팔아야 되는 이런 갈등이 있죠. 기영이라는 캐릭터는 이런 갈등을 왜 갖게 됐고 이런 캐릭터가 과거에 어떻게 기영이라는 인물이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줄거리를 물론 영화를 보여주지만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오염된 땅에서의 탈출을 꿈꾸며 생존을 위해 선택지 없이 걸어가는 지친 청년들을 지금을 사는 세대에 대한 추상이다. 우리가 모두가 다 기영처럼 오염된 땅에 흙 방사능 오염된 인근 흙을 인근 도시의 공사장에 몰래 팔며 버리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시대가 생존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꿈과 희망을 그 생존이라는 것 때문에 현실적인 것 때문에 포기하고밖에 혹은 지연시키고밖에 지연시키면서 혹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많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것을 이야기 함축된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그 이야기에 실을 수 있어야 된다. 연출 의도는 한 사고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사태의 파장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 드라마거든요. 영화는 드라마, 영국도 드라마, 물론 서사창작 소설도 드라마입니다. 그 안에 내러티브 드라마가 있는데 어느 관점을 더 장르에 따라서 볼 것인가. 서사창작, 문해창작은 드라마가 있어요. 하지만 그 드라마보다는 그 드라마를 쌓아가는 문체와 문장력을 보는 게 서사창작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편일 때는 드라마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신춘문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혹은 입시 관점에서 볼 때, 추기예대 문창가처럼 완결된 하나의 짧은 소설을 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주제의 어떤 핵심어를 갖고, 그걸 갖고 이제 문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제의식을 풀어내는 능력. 우선 아직은 여러분들은 단편을 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장편 소설 안에 들어가면 이 드라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드라마를 풀 수 있고, 드라마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끌어올리고 길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큰 작가로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자, 영화는 어떻습니까? 영화는 캐릭터를 통한 영화적인 기법을 통한 드라마의 구성입니다. 이 드라마의 구성에 가장 중요한 건 캐릭터를 파악하고 인물의 이해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물의 관계. 저는 영화나 소설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학생들이 저한테 첫 시간에 물어보면 딱 하나를 말씀을 드려요. 뭐냐? 인물이다. 관계다. 인물의 관계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길러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연극은 뭐냐? 연극도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제 장르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가장 소설적인 걸 보여줄 수 있냐가 뭐냐? 소설적인 재미가 뭐냐? 내가 영화에서 영화적인 재미가 뭐냐? 영화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상 문법과 언어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은 서사 내러티브, 글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만, 구성이 되고, 서사가 되지만, 영화는 사실은 이야기가, 문자가 하나도 없어도, 문자요. 이야기도 영상 속에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문자가 하나도 없어도, 대사가 하나도 없어도, 오직 영상만으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게 영상 미학이고 영화의 원래 근본적인 장르 특성입니다. 연극은 뭐냐? 무대 위에서 캐릭터를 통해서 배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러면 영화에서는 배우가 나오지 않느냐? 영화에서도 배우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단편이라든지 장편 서사에서도 인물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그 장르의 특성이 다른 거죠. 내가 영화과를 가냐, 연출을 하냐, 연극을 하냐, 서사 창작을 하냐는 내가 어떤 무기를 갖고 어떤 표현 방법을 갖고 조금 더 그 장르에 더 적합하고 우리가 장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똑같은 소설도 웹소설이 있고 파인아트, 우리가 단편 소설이 있다고 치면 그릇이 달라요. 문체가 다르죠. 왜 문체가 다를까요? 담고 있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커피는 커피잔에 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와인은 와인잔에 담겨야 되는 게 맞죠. 만일 와인을 물론 커피잔에 담아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그릇에 주제를 잘 섞고 잘 담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요즘은 특히나 여러분들 그 식당 음식점을 가면, 레스토랑을 가면 또 요즘은 이렇게 그 음식뿐만 아니라 플레이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장르의 특성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화과를 갈지, 또 내가 연극가를 갈지, 또 거기서도 연기를 할지, 배우를 할지, 내가 또 작가를 할지, 연출을 할지, 내가 소설 쪽으로 가서 서사 창작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더 매력을 느끼고 내 강점이 어느 쪽에 더 있냐, 영상 쪽에 있냐. 물론 소설을 쓸 때도 영상은 들어가요. 내 머릿속에, 소설가 머릿속에 영화 같은 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화자가 본 걸 갖고 영화 못지않게 묘사해내는 소설가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지만 분명히 크로스오버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장르의 특성은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 영화에 맞게 지금 명지대학교가 말한 이 영화에 맞게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어떤 식으로 내가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기획자면 기획자의 관점에서, 비평가가 될 거면 비평가의 관점에서,
연출자가 될 거면 연출자의 관점에서, 편집 기사가 될 거면, 편집 감독이 될 거면, 편집하는 그 관점에서, 촬영 쪽이면 촬영의 관점에서, 조명이면 조명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분석하고, 내러티브를 내가 비평할 수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4 당일날 명지대 영화 전공, 실기고 당일날 제시된 영화 한 편을 보고 감상 및 분석평을 쓰는데, 결국 그 감상 및 분석평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영화적인 요소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 오랜 수시나 실기 준비를 하시면서 준비가 된 학생들은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됐다고 하면 빠르게 다른 방법으로 빨리 내 걸 찾아서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익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은 빨리 찾고 그걸 빨리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 명의 대중적인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영화과에서 시도 가르치고 시하는 문창과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이런 학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인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있어야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작가관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늦었다고 해서 그걸 못 끌어내면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어떤 시스템에 그런 데보다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것을 뭔가를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 안에 있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원과 선생님 또 그런 선배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열심히 방법을 강구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길이 있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몇 년, 1년, 2년 반 이렇게 준비한 우리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휴게에 대해 영상시나리오 정시 나군 학과에 대한 입시 요강과 실기 방법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